긴급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 관절엔 걷기만 한 게 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하는 그 행동들이 실은 무릎 연골을 갉아먹는 최대의 파괴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매일 하는 걷기 운동이 의사들이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당신만 몰랐던 무릎 연골의 최대 파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숨겨져 왔던 무릎 파괴의 진실 5가지를 가감없이 100% 공개합니다. 절대 채널을 이탈하지 마세요. 80세에도 손주 손잡고 여행 가고 계단 오르내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인생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노화입니다. 많이 걷지 마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실제로 대한정형외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73%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70대의 무려 85%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무릎 통증을 경험합니다. 과연 정말 노화 때문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5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5가지 중 3가지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역설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것 하세요 라고 권장하는 바로 그 행동들이요. 지금부터 그 무릎 파괴자 5가지를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무릎 파괴자 5가지. 첫 번째, 등산과 계단 내려오기. 두 번째, 좌식 생활, 바닥에 앉기. 세 번째, 파워워킹, 빠르게 걷기. 네 번째, 진통제와 주사 남용. 5번째, 염증 유발 식단.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끝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5번째 파괴자를 피하고 나면 무릎 통증의 90%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적의 반전 솔루션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솔루션은 헬스장 갈 필요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단 하루 5분 투자로 무릎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로 채널을 이탈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인생 2막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무릎이 아픈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화를 말할 때 저는 압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은 평생 체중을 지탱해 온 우리 몸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는데 이 연골이 마모되고 손상되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닳습니다. 하지만 빨리 닳는 사람과 천천히 닳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압력을 주는 잘못된 습관에 있습니다. 평소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계단 내려올 때는 체중의 7배 압력, 쪼그려 앉을 때는 체중의 9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60kg의 어르신 기준으로 쪼그려 앉는 순간 무릎에는 540kg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성인 남성 7명이 무릎 위에 올라탄 것과 동일한 충격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노화가 아니라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노화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습관은 당신의 무릎에 당신 체중의 7배에서 9배에 달하는 충격을 매일같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비싼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드시고 아무리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구멍을 막지 않고 물만 계속 붓고 있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파괴자를 멈추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90%의 시니어보다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 파괴자를 명확히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피하고 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행동까지 완벽하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무릎 걱정 없이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2막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릎 파괴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등산과 계단 내려오기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심폐 기능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문제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입니다. 등산이나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7배가 무릎에 찍힙니다. 60kg 기준으로 420kg의 충격입니다. 피아노 일대가 무릎 위에 떨어지는 충격과 같습니다. 연골은 단 한 번의 충격에도 손상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연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아파트 계단 10층을 오르내렸다가 3개월 만에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오르막길만 오르세요. 올라갈 때는 체중의 3배 정도로 무릎에 무리가 적습니다. 둘째,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를 타세요. 이것이 진짜 현명한 등산입니다. 셋째, 계단 대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그럼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라갈 때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심폐 기능은 살리고 무릎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두 번째 파괴자는 좌식 생활, 즉 바닥에 앉는 습관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김장할 때, 설거지할 때, 화단 가꿀 때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체중의 9배, 즉 540kg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을 직접 압박하면서 동시에 비틀어서 손상시킵니다. 관절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압력입니다. 연골이 찢어지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첫째, 무릎보다 높은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둘째, 바닥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세요. 식탁에 의자, 거실에 소파를 두세요. 셋째, 작업할 때는 낮은 의자를 활용하세요. 김장할 때도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지금 당장 푹신한 방석이나 무릎 높이의 좌식 의자를 준비하세요. 온라인에서 좌식 의자 검색하면 2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당신의 무릎을 지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세 번째 파괴자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파워워킹입니다. 뭐라고요? 걷기 운동이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걷기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파워워킹이란 허벅지에 힘을 주고 폭폭을 넓게 빠르게 걷는 운동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 환자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입니다. 왜냐하면 폭폭을 넓히면 착지할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연골과 연골이 직접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무릎 펴진 상태는 연골에 직접 충격을 주는 자세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걸으면 충격의 속도와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럼 걷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올바른 걷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걷기. 산책하듯 여유롭게 걸으세요. 둘째, 보폭을 줄이기. 평소보다 20-30% 짧게 걸으세요. 셋째,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중앙으로 딛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넷째,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흙길, 우레탄 트랙이 베스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걷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 파괴자는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의 남용입니다. 아프니까 약 먹고 주사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급성 통증 시에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남용입니다.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당장의 통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무릎이 나았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무릎을 더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통증은 신체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무릎이 위험해요. 쉬어야 해요. 라고 외치는 건데 약으로 그 신호를 강제로 끄고 계속 무리하면
관절 보호 기제가 사라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연 3회 이상 맞은 환자는 맞지 않은 환자보다 연골 손상 속도가 2.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릎이 나은 게 아닙니다. 단지 경고음을 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통증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통제는 급성 통증 시에만 단기간 사용하세요. 최대 일주일 이내입니다. 둘째,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셋째,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이 영상의 파괴자 5가지 제거가 핵심입니다. 넷째, 온찜질, 냉찜질 같은 자연 요법을 활용하세요. 약은 도구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특정 음식의 편식, 즉 염증 유발 식단입니다. 음식이 무릎과 무슨 상관인가요?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의 문제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들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가속화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염증 유발 음식들입니다. 첫째, 설탕과 액상과당이 든 가공식품,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둘째, 흰 밀가루 제품, 흰 빵, 라면, 파스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 지표를 상승시킵니다. 셋째, 튀긴 음식, 튀김, 치킨,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관절 염증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넷째, 과도한 소금, 나트륨, 가공육, 찌개류는 체내 수분 정체로 관절 부종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연골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무릎은 뼈가 아니라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항염증 식단입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세요. 둘째,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셋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를 하루 한 줌 드세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넷째, 강황, 커큐민, 카레, 강황차는 천연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의 항산화 물질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됩니다. 식단 하나만 바꿔도 무릎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무릎을 파괴하는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등산 내려오기와 계단 내려오기. 둘째, 바닥 생활과 쪼그려 앉기. 셋째, 잘못된 파워워킹. 넷째, 진통제와 주사 남용. 다섯째, 염증 유발 식단. 자,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하지만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합니까?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부터 무릎에 단 일지의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무릎을 강철처럼 만드는 단 하나의 기적의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답은 무릎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의 90%는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태퇴사두근이 무릎 관절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요. 기둥이 튼튼하면 건물이 안정적이듯이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력이 20% 증가하면 무릎 통증이 5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력이 20% 올라가면 통증은 50%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스장 가야 하나요?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단 하루 5분 투자로 무릎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기적의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어요. 약 없이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손주 안고 놀 수 있게 됐어요.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이 검증한 운동법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무릎 높이의 안정적인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1단계, 올바른 자세로 앉기입니다. 의자 끝에서 5cm 정도 앞으로 앉습니다. 등은 쭉 펴고 허리를 세웁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마세요. 2단계, 한쪽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끝이 위로 향하세요. 천천히 무릎을 쭉 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립니다. 이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3단계, 정지하고 버티기입니다. 다리를 편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떨리는 느낌이 정상입니다. 5초간 버티기가 근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4단계, 천천히 내리기입니다. 3초에 걸쳐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바닥에 발이 닿기 직전에 멈춥니다. 공중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지 마세요.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횟수와 빈도입니다. 초보자 1-2 주차는 한쪽 다리당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며 하루 2세트 매일 실천하세요. 중급자 3-4 주차는 한쪽 다리당 15회씩 하루 3세트 매일 실천하세요. 고급자 5주차 이후는 한쪽 다리당 20회씩 하루 3세트 발목에 가벼운 무게 500g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투자로 평생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 자극은 괜찮지만 관절 통증은 안 됩니다. 둘째, 반동을 사용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셋째, 처음엔 다리를 완전히 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세요. 넷째, 식후 30분 이후에 실시하세요. 다섯째, 무릎이 심하게 아프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변형 버전도 있습니다. 앉아서 발목만 펴기. 무릎을 완전히 펴기 힘들 때는 발목만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 받치기. 무릎 밑에 말린 수건을 받치고 수건을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하세요.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보너스로 2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운동들입니다. 보너스 운동 첫 번째,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50% 감소합니다. 허리까지 잠기면 체중의 50%만, 가슴까지 잠기면 체중의 30%만 느껴집니다. 무릎에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천천히 30분 걷기 일주일에 3회 하세요. 보너스 운동 두 번째, 실내 자전거, 에어바이크입니다. 좌식 자전거는 무릎에 체중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안장 높이는 발이 페달에 닿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로 맞추세요. 저항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5-20분 하시면 됩니다. 관절은 보호하고 심폐 기능은 올라갑니다. 이 2가지 운동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운동법으로 실제로 무릎이 회복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자님 68세 분입니다. 10년 동안 무릎 때문에 계단도 못 올라갔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는데 이 운동 시작하고 4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어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도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님 72세 분입니다. 매일 진통제 먹고 살았습니다. 약 없이는 걷지도 못했어요. 이 의자 운동 3개월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약 없이도 등산 갑니다. 물론 내려올 땐 케이블카 타지만요. 이영희님 65세 분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이제는 손주 안고 놀아줄 수 있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느낌입니다. 보셨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미루면 내일도 아플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3주 후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30일 무릎 회복 프로젝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적응 기간입니다. 목표는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의자 다리 펴기 한쪽 10회씩 2세트 하세요. 5가지 파괴자 중 1-2개를 제거하세요. 염증 유발 음식 줄이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2주차 강화 기간입니다. 목표는 근력 증가를 실감하기입니다. 의자 다리 펴기 한쪽 15회씩 2세트 하세요. 5가지 파괴자를 모두 제거하세요. 항염증 식단을 본격 시작하세요. 수중 걷기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3주차 변화 체감 기간입니다.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느끼기입니다. 의자 다리 펴기 한쪽 15회씩 3세트 하세요. 실내 자전거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통증 감소를 체크하세요. 이때쯤 덜 아프네? 를 느낍니다. 4주차 안정화 기간입니다. 목표는 습관으로 만들기입니다. 의자 다리 펴기 한쪽 20회씩 3세트 하세요. 모든 좋은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상 활동 범위를 확대하세요. 이제 평생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플랜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체크하면서 실천하십시오. 영상 설명란에 무료 PDF 파일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자, 오늘의 핵심을 단 1분으로 요약합니다. 집중하세요. 당장 멈추세요. 5가지. 첫째, 등산 내려오기와 계단 내려오기. 둘째, 쪼그려 앉기와 바닥 생활. 셋째, 잘못된 파워워킹, 폭폭 넓게 빠르게 걷기. 넷째, 진통제와 주사 남용. 5째, 염증 유발 식단, 설탕, 튀김, 흰 밀가루. 당장 시작하세요. 3가지. 첫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하루 5분. 둘째, 항염증 식단, 생선, 채소, 견과류. 셋째, 올바른 걷기, 천천히 보폭 좁게. 이 행동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무릎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화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전국의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가고 싶다. 여행 한 번 더 가고 싶다. 집 계단 오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소박한 꿈조차 무릎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하나가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